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상남도 의회가 경상남도의 출자 출연기관장의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가 검증 제도를 없앤 지 5년 만입니다. 소통하는 시장이 되겠다던 조규일 진주시장이 관련 공약을 내놨지만 내실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낙동강 합천 창녕보 구간의 녹조 수치가 4대강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상시 개방은 내년에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천 지역에 잇따라 들어서는 축사로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사 제한 규정도 마땅한 중재 수단도 없어 갈등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가 경상남도 산하 출자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했습니다. 그 의미와 과제를 서윤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013년 홍준표 전 지사는 도의회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부적합 결정을 내린 후보에 대해 임명을 강행하고 아예 검증 제도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인사 검증은 도민들로부터 직접 받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회의 갈등, 의회와의 여야 간의 갈등 이거 회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도 출자 출연기관장 인사는 정실 보훈 인사와 자질 부족, 이에 따른 비리와 부실 운영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며 도와 도의회가 인사청문회 도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검증 대상은 경남개발공사와 경남발전연구원 등 6개 기관장입니다. 청문회는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하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지무능력 검증은 공개됩니다. 첫 검증 대상은 경남 로볼랜드 재단 원장으로 빠르면 다음 달 중순쯤 이뤄질 전망입니다. 타 시도 의회보다 늦게 출발한 만큼 여러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의회가 운영하는 인사청문회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지금 법적 제도가 준비되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협약식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 법적 제도가 완비될 수 있도록 경남도도 같이 해줘 주실 것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청문회가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각 정당은 명확한 검증 기준을 마련해 공개해야 합니다. 검증 기준을 좀 만들어서 이거를 좀 공개를 하고 검증 근거 기준을 만든 그 범위 속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도록 이렇게 여야 간에 좀 합의를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하기로 했는데 다른 지방의회 사례는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광주시의회가 지금 현재 도덕성 문제와 자질 문제에 있어서도 완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도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통해서 이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나아가 인사 검증 대상 확대도 모색해야 합니다. 이제 공은 도의회로 넘어왔습니다. 도의회가 각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 철저한 인사 검증과 함께 제도 개선에도 나설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 소통하는 시장이 되겠다던 조규일 진주시장은 관련 공약도 거창하게 내놨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들여다봤더니 내실은 없고 준비도 돼 있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윤주화 기자입니다. 시민과의 데이트를 한 달에 한 번 이상 하겠다고 공약했던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난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전추진위원회와 첫 데이트를 가졌습니다. 이번 달엔 오는 30일 소상공인 연합회와 두 번째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시민과의 데이트 대상은 진주시가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언론이나 그런 걸 통해서 이슈가 되는 문제가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런 걸 중심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 대상자를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시민이 시장과 격식 없이 만나 고충 민원의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제도의 취지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반면에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해 민간 특례 개발을 반대하는 환경단체가 요청한 시장 면담은 거절당했습니다. 신청은 국가를 통해서 이야기했었고요. 예. 국가에서 검토하고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토론회 이후에 해주겠다 이랬는데 네. 계속 안 해주고 있고.
또 다른 소통 공약인 시민소통위원회는 출범은커녕 설치 근거인 조례안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취임 후 서둘러 공론화위원회나 소통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해 발빠르게 움직이는 인근 창원시나 남해군 등과는 대조적입니다. 시민소통위원회는 그동안 시장님 공약을 토대로 그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걸 바로 못하니까 조례안을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말만 거창한 소통 공약들, 내실도 없고 준비도 안 된 속빈 강정이었습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 낙동강 합천 창녕보 구간의 녹조 수치가 4대강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낙동강의 보수문 상시 개방은 내년이나 돼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낙동강이 온통 짙은 녹색으로 뒤덮였습니다. 합천 창녕보 상류 구간은 지류까지 녹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지난 22일 강물을 채취해 분석했더니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밀리미터당 126만 개를 기록했습니다. 4대강 보 가동 이후 역대 최고치입니다. 지난 16일 71만 8천 개를 넘어 역대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운 데 이어 일주일 만에 100만 개를 넘어선 겁니다. 세포수가 100만 개 이상일 때 발령하는 대발생 수준에 이른 겁니다. 짧은 장마로 인해서 이제 일사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요. 수온이 상승하고 또 그에 따른 그 강의 속도가 감소됨으로 인해 가지고 상류에 있는 안동 이맛댐물 1,800만 톤까지 방류했지만 거리가 멀어 창녕보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대책 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근거에 따라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는 농업용수에 필요한 취양수장의 보관공사 예산 확보가 늦어지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내년 6월쯤 낙동강의 보수문 상시 개방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또다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고 일사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 경남 5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겠습니다. 합천, 창녕, 함안, 은영, 그리고 김해 지역이고요. 낮 최고 기온은 33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오늘 밤늦게 경남 남해안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뜨거운 수증기를 품은 남서기류의 영향으로 고성, 남해, 거제, 통영을 중심으로 저녁 9시 이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우량은 10에서 50mm입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가끔 구름 많은 모습 보이는 가운데 종일 공기는 깨끗해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후부터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영과 거제를 중심으로는 다시 열대야 현상도 나타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창원 32도, 창녕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종일 하늘은 흐려도 자외선 지수는 높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진주 32도, 합천은 33도로 후덥지근하겠습니다. 동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천문조에 의해서 바닷물의 높이도 높아지겠습니다. 우산을 잘 챙기셔서 다니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이 비는 토요일 오전 중에 그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사천 지역에 잇따라 들어서는 축사 때문에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중재 수단이 없어 축사 갈등은 앞으로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마을 앞 170여 미터 거리에 소 축사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이미 200여 마리의 소를 키우고 있는 축사 인근에 또 다른 축사가 들어서는 겁니다. 주민들은 바로 옆에 공동 투자로 공원까지 조성하고 있어 축사가 들어서는 게 황당할 따름입니다. 대책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출항 인사님들도 그렇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는 절대 신축 허가를 불허하고 여기서는 신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려 8대왕 현종이 유비온 아버지를 만났던 현종 부자 상봉길을 지나가는 역사적 마을로도 유명해 반발은 더 거셉니다.
반면 축사 소유주 A씨는 다른 장소에 새 축사를 짓는 조건을 제시했는데 주민들이 그마저도 수용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거기 된다 하면은 그쪽으로 가기고 그것도 안 된다 하면은 그 자리에서 고스를 축사를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천시 곤양면의 한 마을, 축사터 진입로에 쇠 말뚝이 박혀 있습니다. 축사 신축에 반발하는 주민들이 공사 차량 진입로를 막아버린 겁니다. 곤양면의 또 다른 마을 진입로, 대규모 젖소 축사 건립이 추진되자 반대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렸습니다. 곤양면에 축사 신축이 집중되자 주민들은 천막까지 설치해놓고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인네들만 계시는데 이거 뭐 살 수가 없습니다. 뭐 정부에서 뭐 대책을 해주든지 이주를 해주든지. 하지만 사천시 조례에는 소축사에 대한 거리 제한 규정이 없어 축사 건립을 둘러싼 갈등은 앞으로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종서입니다. 다음 달 10일부터 4년제 대학의 수시 모집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대입 전쟁에 막이 오릅니다. 자신의 진로를 아직 못 정했거나 수시 전략을 짜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상담이 이뤄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입을 앞둔 학생이 학부모와 함께 입시 전문 장학사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에 맞는 대학별 수시 전략과 준비 사항을 꼼꼼하게 조언받습니다. 대입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할지에 대한 계획도 막연했던 거에서 조금 구체화시킬 수 있는. 다음 달 10일부터 나흘간 전국 4년제 198개 대학의 수시 모집이 시작됩니다. 특히 올해는 역대 최대인 전체의 76% 이상을 수시로 뽑는 만큼 전형에 맞는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합니다. 대학별로 전형이 다양한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경남교육청 대입정보센터는 전문성을 확보한 진학 전문가 15명이 학교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작성 등 맞춤형 수시 모집 상담을 실시합니다. 대입을 앞둔 고3뿐 아니라 중학생이나 졸업생 등 누구나 진학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형 방법이 다양하다 보니까 조금 학생들이 체계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수능 결과가 발표되는 12월부터는 정시모집 상담도 이뤄지는 만큼 상담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경남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내고장 소식입니다. 경남시장군수협의회 제78차 정기회가 오늘 오전 밀양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립니다. 군민을 위한 무료 영화 상영이 오늘 3차례에 걸쳐 고성군 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립니다. 작은 음악회 한여름밤의 음악여행이 오늘 저녁 거창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기획공연 춤소리 무용단의 댄스컬 맘마미아가 오늘 저녁 창녕군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해군 협의회가 마련한 평화 공감 토크 콘서트가 오늘 오전 남해군 노인복지관에서 열립니다. 경남 지역 9개 상공회의소가 뭉친 경남 상공회의소 협의회가 최근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남부 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범도민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경남 상협은 50년 수건 사업인 서부경남 KTX 조기 건설을 촉구하기 위해 노선이 통과하지 않는 상공회의소까지 힘을 합해 다음 달 말까지 도민들의 서명을 받기로 했습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경남도지사와 18개 시군단체장이 어제 도청에서 시장군수 정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도정 4개년 계획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시군과 함께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한 이번 회의에서 김경수 도지사는 시급한 현안인 경남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도와 시군이 원팀이 되자고 말했습니다. 이에 시장과 군수들은 도의 정책 방안과 관련해 혁신 방안 계획을 발표하고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까지 건의했습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오늘 도청 앞에서 경남도 낙하산 인사의 철회를 요구하며 피켓팅 시위를 벌였습니다. 경남, 부산, 울산 신공항 태스크포스 팀과 국토교통부 신공항기획 실무진이 참여하는 김해 신공항 토론회가 오늘 김해 의생명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공항 건설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보고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1일 신공항 TF가 합동 보고에서 다룬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 토론회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이날 논의된 내용은 국토부가 다음 달 6일 정부 세종청사에 여는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 보고회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가야 고분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영호남 10개 자치단체와 문화재청이 손을 잡았습니다. 경상남북도와 전라북도 등 3개 도와 김해, 남원시 등 7개 시군은 업무 협약을 맺고 가야 고분군이 세계유산에 등재되도록 행정, 재정적 지원을 다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가야 고분군은 올해 12월 문화재청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 후보로 선정되면 2020년 세계유산센터에 등재 신청서를 제출해 2021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전망입니다.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북측 선수단을 맞이하기 위해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가 아리랑 응원단을 발족했습니다. 50명 안팎의 응원단은 창원시의 지원을 받은 단체복을 입고 북측 선수단 입국과 개막식 행사, 경기 때마다 현장에서 응원을 할 계획입니다. 경남본부는 이를 통해 민족 동질성을 확인하고 평화와 통일의 흐름이 확산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 지역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도내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28만여 명을 온라인 조사한 결과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1%로 지난해보다 0.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집단 따돌림, 스토킹, 사이버 괴롭힘 등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교실과 복도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틀간 경남 지역에 내린 국지성 폭우로 진주 진양호는 상류 지역에서 떠내려온 각종 부유물들이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진양호엔 피해 비닐, 빈병, 나뭇가지 등 부유물 5천여 톤이 떠내려왔으며 이는 제 7호 태풍 뿌라비룬 때 유입된 부유물보다 5배가량이나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진주의 중견건설사인 흥한건설이 자금 유동성 위기로 부도 처리되면서 미분양이 많은 경남 지역의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흥한건설은 지난 14일 부도 처리된 뒤 법원에 회생 절차 신청을 했으며 어음결제를 막지 못한 최종 부도 금액은 계열사인 흥한산업과 합쳐 9억 8천여만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흥한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경남 6위의 중견건설사지만 최근 분양한 아파트 미분양과 중도금 회수 차질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고성군에 비행기 날개 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카이는 미국의 제너럴 다이내믹스와 G280 날개 납품 계약을 앞두고 물량을 생산할 공장으로 고성 2당 일반 산업단지를 염두에 두고 고성군과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고성군은 6만 6천 제곱미터의 터를 무상 임대할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